자, 이제 요 말을 듣고 저는 이제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 이른바 종북, 종중, 4대 식민 카톨릭, 불교, 기독교, 종파, 주사파 일당과 세월호 유가족 전라도 58 폭동, 유가족과 그 식소 치정 작별 때문에 개대된 남한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을 박탈당한 개대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뭘 봐도 이것이 이면에 무엇이 있는 걸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5.18이 지금 이제 북한군이 왔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 다 되고 있는 거고요. 자, 5.18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5.18을 가지고 그걸 민주운동을 해가지고 그 숨어있던 그러니까 밑에 잠복 있었던 어떤 그 공산당 애들, 주사파 애들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사파 애들 지금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그런 사람들 조상령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노비였어. 조선시대 때, 이조시대 때 노비였어요. 노비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때, 아, 나도 양반이라도 한번 하고 죽었으면 하고 그런 그 아주 원하는 그 그냥 피 끊는 그런 마음이죠. 그 마음을 주고 죽어나갔어요. 그 마음이 그 후손들한테 계속 이어진 거죠. 이어져가지고 6.25에서 이제 푸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해원이죠. 원을 풀어야지. 모든 걸 다 풀어 제껴야지. 지금 다 모든 게 해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게. 해체되면서 다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주가 해체되고 통합하고 해체되고 다시 통합하고 이러지만은 그걸 다 풀어놔야지. 여기서 난잡한 시대가 돼야지. 그 난잡한 시대에서 참된 일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주사파애들 좀 그 빨갱이도 그런 빨갱이도 아니죠. 빨갱이도 아니고 그냥 그런 애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진탕하는데 이 진탕하는 것만큼 제가 알기로는 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을 찾는 것이 바로 이 글로벌 디펜스가 하나의 그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한 시대가 난잡하게 흐른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운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천출들이 날뛰고 있다는 것은 천출이 뭐냐? 천한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불쌍한 애들이에요. 조상이 평생 인간으로서 인간으로 대접 못 받고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평생 살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한이 많이 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조 시대의 진짜 이조 시대에 공부하다 보면요 열불이어서 못 보겠더라고요. 자, 천수를 납두고 있다는 것은 천지에서 천하의 최고 영재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반반적 문제로 전해진 사실을 강의하는 이 방송을 보시고 호응하고 박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쌓고 있는 천하의 영재들이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고 맞아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마음이 맑거나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1편, 2편부터 나눠질 때 또 1, 2, 3편 나눠질 때 D편은 고조선 문자에 대해서 고조선 문자가 전해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래서 1편만 보고 안 보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2편도 상당히 많이 뒤에 편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보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이게 호응도를 보면 이분이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구나. 실력이 상당하세요. 네,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말하는데 얘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분량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선생님한테 맨 처음 찾아뵙고 너무나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이거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빨리 공부해야 되니까 뭐도 못하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욕속부달이라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누가 했냐면 낙 선생님이 손남정 선생님한테 욕속부달이라고 말씀하셨대요. 너무나 빨리 하려고 도달하려고 하지 마라.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말은 낙빙희 선생님이 손혜정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욕속부달. 너무나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면 절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알아두면 그거 자기가 이게 하나 알면 이게 중요한 이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가지를 알면 자기가 있던 지식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이게 뻥튀기 확 커져버립니다. 그죠? 그런 거 사실 아니까 제가 이제 우리 상대부터 얘기하면서 그런 사실 느꼈어요. 느끼고 지금 우리 댓글 쓰시는 분들 저한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쓰는 건지
쓰시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 아 이분들도 그 맺혀 있던 거, 그 매듭을 풀지 못해서 그렇지 많이 너무나 열려 있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요. 이게 우리 책에도 보면은 축적의 시간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아, 예. 기술이 어느 정도의 숙성이 되고 축적이 돼야 하고 숙성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학문이라 하더라도 저도 이런 방송을 집에서 몇 번은 돌려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느 순간 이게 팍 이게 감이 그게 고스란했구나 하는 게 오는 거지. 이걸 알아도 그 전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게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난 이게 너무나 기분 좋고 반가운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우리 이제 성 대표 때 조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조차에 대해서 우리 한 3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걸 듣고 저는 이제 그런데 이제 끝이구나 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나고 또 오래는 얘기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와 그러면서 굉장히 기뻤죠 내 식으로. 그래도 열려 있는 사람이구나. 열려 있고 열리려고. 그러니까 안에서 막 깨어나려고 지금은 완전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리니까 창공을 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같이 날 수 있는. 저도 친구가 생겼죠. 아까 누가 한반도가 소도 아니냐 그러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궁화 삼천리 무궁화가 하나님의 꽃인데 무궁화 삼천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땅이다. 그렇죠. 그 소도 아닙니까 여가? 소도 맞지. 하나님 땅이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한 민족에서 나간 사람들 다시 한반도로 한민족으로 돌아와라. 그렇죠. 우리 같이 여기서 길게 살자. 이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할 때 그러니까 천년 만년 여기서 우리 민족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홍익인간 아닙니까? 홍익인간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다. 이거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빛나시며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다시 건국되게 해달라. 이게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땅이 바로 여기서 여기입니다. 여기 그거를 갖다가 한자로 써놓으면 그게 홍익인간이고. 근데 있지 않습니까? 공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공자가 역사에서 그거 많았으면 참 내가 떠받을 텐데 그 역사를 그대로 왜곡시켜가지고 그러는데 주역을 몇 번씩 주간이 몇 번 떨어지도록 보고 쓴 게 괴사증이거든요. 괴사증은 가는 동북증외니 만물지 소성이 소성종야라 이런 말 썼거든요. 우리가 간방이거든요. 한반도 가는 열매를 말하고 소나무를 말합니다. 열매는 우주의 열매가 바로 여기서 맺히고 만물이 여기서 시작되고 만물이 여기서 마칠 거다. 어떤 마친다는 건 뭐니까 하나의 매듭을 짓고 또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땅에서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를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이 썩어야 되는 거죠. 이제 썩는 그 인물을 담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근데 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이게 우리 민족의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써놓았다는 걸 제가 어느 순간 팍 느꼈어요. 그렇죠. 그걸 느낀 게 우리 내가 그랬잖아요. 거기서 역사를 갖다 옮긴 게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거기에 보면은 다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인자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는 노예를 만들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래 돼 있는데 나 이거를 뭔 소리야 싶어가 영문을 찾아보니까 아빠가 ABBA 아바 father 이래 돼 있는 거야. 그럼 아빠가 뭐예요? 아빠예요, 아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빠 하는 발음이 안 되니까 이게 이 히브리어로 넘어가니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렇게 표기가 돼 있고 또 영어에도 아바라고 ABBA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나 그거를 보면서 이 주기도문이 미국의 이 국제 전략의 핵심이고 이거를 한자로 쓰면은 홍익인간이고 그렇죠. 제세이하고 제세이하고 이게 무궁화 삼천리 무궁화가 하나님의 꽃이 이거고 그러니까 샤론의 장미를 진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희망을 얻겠네 진짜. 유태인의 꽃이 샤론의 장미고 그러니까 유태인하고 우리하고 형제를 하는데 그 유태인 중에서도 아슈케나직의
그 유태인들이 북방 기마민족 유태인이고 걔들이 저기 옛날 흉노가 그 훈족에 대이동하면서 그렇죠. 스칸다니아비로 들어가 스칸다니아 반도로 들어가가지고 걔들이 앵글로 섹슨이 되고 바이킹이 되고 켈트가 되고 걔들이 영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걔들이 또 종교혁명 일으키고 걔들이 그렇죠. 선교사가 돼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여기를 그러니까 문명의 개화를 일으킨 거예요. 이번 뭐 들어보니까 참 돌고 도는 것 같아. 근본적으로 돌기 위해가지고 멀리 갔다가 돌아온 탕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딱 그거 보고 요즘 성경 보면은 왜 이 소리가 그 소리였어. 나 이 방송을 보면서 하면서 엄청나게 느낍니다. 이거 뭐 너무 박수 칠 일이죠, 이제. 자, 보세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에 인류 태초부터 역사가 그대로 쌓여있고 눈에 보이는 역사 사실을 보여주면서 주면서 그래 맞아 하고 응대하며 그분들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다시 살아 꿈틀거리면서 그동안 거짓된 정부에 귀를 닫고 있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에 박수치며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자, 지금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금 시시껄렁한 그 정치 자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이런 분들이 조만간에 중국을 복수시키는데 주역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일개 정치인 나부랭이들이 할 수 있는 아닙니다. 정치인 뭐 요새 있는 정치인은 뭡니까? 거짓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권력을 쥐고 있을까? 요거만 생각하는 분들이니까 전체적인 큰 틀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큰 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국은 우리한테 빨리 와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조만간에 새 판이 짜여집니다. 짜여집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말하기도 했지만 여러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국제 정치 좀 많이 안 했으니까 국제 정치, 세계 정세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많은데 새 판이 짜여지는데 그것이 왜 짜여지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 판이 바로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제 완전 우리가 중심된 판이 짜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돼서 짜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학습되어 있고 공부가 되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더 선생급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얘기죠. 판이 다시 짜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이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말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아우는 우리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됩니다. 거듭나야 될 겁니다가 아니고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반중 이야기하는데 반중한 그거는 초등학교 애들이 하는 말이고 반중이 아니라 멸중이 되는데 그건 분명히 사실인데 멸중되면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다시 접수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 누가 뭐 했다 가지고 좀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도 하기 싫고 그런 거 하기 싫은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누가 김정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하는 것보다 김정민이 더 낫다. 뭐 이렇게 국제정치하게. 근데 제가 그래서 뿔이 좀 나가서 저도 뿔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향임 전에 실망입니다. 김정일 박사 왜 까는 게 아니에요. 까는 게 아니고 사실 있는 사실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김정일 박사가 국제정세에 대해서 밝히실 것 같은데요. 자,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인 꿰어서 갖다 붙이면 다 들어만 점칭인데 웬덤이 종교교육, 말 많은 공산당이고 유교, 불교, 기독교 등등 말로야 뭔들 못하나요? 그걸 앞서 외워도 망한 이 나라의 흑연사인데 지금 당장 또 그걸 가지고 그럴듯하게 넣으랬더니 김정인 박사의 실용역사관이 실제 대한역사 공부여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 역사관이라든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요. 맞는 줄 알고 귀에 솔깃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맞아. 현실적으로 그게 맞거든요. 맞는데 그게 어떤 결정적인 어떤 실수 결정적인 패착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썼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넋두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난 내가 공부하는 것도 바로 알기는
시간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댓글로 김정민은 우나라에서 나를 비교하길래 그냥 한마디 어디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에서 제가 말을 좀 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실망이 나오는데 저한테 실망하고 기대하고 할 게 없어요. 자, 실망한다는 말은 그만큼 기대했다는 말도 되는데 여기서는 기대도 실망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눈이 열려서 보이면 되는 것이고 19세기 말부터 한반도로 축으로 일어나는 국제역학 관계에는 새로운 깃틀, 즉 새하늘 새 땅이 열리기 위한 판짝이었고 이런 판짝이를 읽지 못하면 국제정세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19세기의 단지 제국주의 그 물결이 우리가 일본이 그때 각 우리나라 그 한반도가 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영국, 독일까지 우리에서 그거 하려고 다 끼어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일본이 항공모함 만들 때,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우리는 대작가에서 칼 만들고 있었어요. 홈이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홈이 만들고 있어요. 그 정도, 자, 지금 생각하면, 지금하고 저기 원시 부족하고 맞죠? 딱 맞죠?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는데, 근데 이게 다 몰려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떤 새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죠. 예. 자,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새로운 새 땅이 열리게 하는 판짝이었고 이런 판짝 읽지 못하는 이런 판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읽어요? 김정민이 읽었습니까? 못 읽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읽고 이해를 해야 국제정세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국제정세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생이라는 일련의 사건으로 아무리 왈가벗어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우주가 흘러가는 여기 이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요 공부하는 사람은 중교육이나 정역 공부 아는 게 아니고 유부선 기독교, 동양사나 서양사 이걸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주에 흘러가는 이치, 여기 이치를 알아야 제대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상주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당군 빠는 것이 좋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는 말이 맞다고 여기면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까지 내가 수업에 나와서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자, 반만 전 문자를 자, 우리가 김정민이가 저 박사를 받다,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니까, 김정민이가 자기 김씨조는 소 김천에 갖다 붙이더라고요. 소 김천 씨가 누굽니까? 황제의 아들이에요. 예. 황제의 아들이면 그 웅족이에요. 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족속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제거하는 대상인데 그쵸. 왜 소 김천 씨에 자기의 조상 갖다 붙여요? 예. 그리고 자, 공부하다 보니 성인의 일컬었던 왔던 공적 황무역조한 장본인이고 역사를 완전 비틀어 헌원 황제를 빠는 사실이 드러나니 공자도 패는데 공자도 저는 공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남겨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역사를 딱 들춰보면 개새끼 중에 상개새끼예요. 이게 뭐냐, 내가 맨 처음에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공자 딱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굴이 붉어해지면서 공자에 대해서 험한 용어는 아니지만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때까지 그렇게 공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완전히 왜 공을 모르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파고 공부하다 보니까 공자 역시 개새끼네. 이런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공자도 패는데 공자에 비하면 피레미 같은 아이가 반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은 뭐 반중해야 돼. 반중 어떻게 할 거야? 말이 안 나오잖아요. 예. 반중한다면서 김씨 시조를 헌원 황제의 아들인 소 김씨에서 갖다 붙이고 유적이나 유물로도 발견되지 않은 이련승이 만든 허구인 당을 빨아대면서 기독교를 게다가 부르는데, 자, 기독교는 대한민국이 태어나긴 1등 곳에 기반을 마련한 게 바로 기독교예요. 예. 우리가 지금의 목사들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지 말고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난 지금 여러 공산주의에 공산주의에 물든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많죠. 그리고 WC에 가입해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되는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그 중엔 기독교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목사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예. 상당히 많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나쁜 사람들만 보면 나쁜 사람들만 보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자기가 깽인 사람이면 그 조그만 100사람에 2사람이
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깨어있으면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을 보면 이 우주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 기운을 받아가지고 커집니다. 예. 자,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중국 놈들이 하는, 자, 우리가 중국의 기독교를 어떻게 합니까? 북한이나 지금 중국이나. 뭐 교회를 때려 부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중국 놈들이랑 예. 북한에 가서 하는 거 똑같아요. 그 김일성 교시가 이 남한의 교회 침투해가 교회를 파괴하라. 그렇죠. 그게 74년도 김일성 교시가.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는데 반중이 됩니까? 예. 반중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건 말로만 반중한데 반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역사적 파고 들어가서 그 근본을 깨버려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반중이 되는 거고 멸중이 되는 겁니다. 멸중하게끔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 맞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는데 이런 인간이 입으로 나오물되는 것을 실용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반중을 하려면 그 반중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찝어내야 하는데 입으로만 반중을 외친다고 반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중이 아니라 멸중이 되는 것은 이미 30년 전에 공부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와 어떤 세상적인 어떤 흐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중국이 부흥을 하고 그래가지고 부흥해가지고 뭐 G2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게 아닌데 항상 항상 퀘스천 마크를 붙였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럴 만한 어떤 마음의 어떤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중국 애들은. 얘는 언젠가는 바로 1월 달에 올해 들어와서 그런 기미가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송하고 교묘하게도 중국이 좀 무너지고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 사실 그렇죠. 예. 자, 들은 것은 아는데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반중을 부르짖는 아이가 반중이 아닌 승중과 중국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그러니까 이걸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를 보지 말고 반중을 보지 말고 반중하려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예. 봐야 되고 그 사람 심리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냥 자 A가 우리 아빠 최고야. 최고입니까? 자기한테 최고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걔가 보면은 최고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밖에 나가 도둑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도둑질해가 마지노 사람. 그렇죠. 최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100마디 말이 맞다 하다가도 핵심을 찌른 말이 어긋나고 행이 그러하지 못하면 원치 다른 쪽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이 암만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어긋나요. 그것이 대표적인 열린 우리당, 그 더불어민주당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가 이 선교사들이 미국, 영국의 선교사들이 여기 들어가 4,000명 이상의 피를 흘리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든 문물을 갖다 준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글 전파도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이 그렇죠. 했어요. 예. 예, 한글 성경 가르치려고. 예. 그러니까 삼인필지라는 그런 그 한글 최초의 교과서도 헐버트 선교사가 만든 거고 예. 뭐 그랬는데 그리고 6.25 이후에도 이제 사실은 우리 분유가루 옥수수가루 같은 거 먹고 자랐는데 예. 우리 부모님들께서 예. 그런 거 먹고 자랐는데 그게 미국의 남침내 교회에서 그 다 구원불자들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남침내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미국의 교회들이 걷어가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빌리 그리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우리 6.25 딱 터지자마자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장 한국에 사람 파병하라고 한국 하나님의 자녀를 다 죽게 생겼다. 그렇죠.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정치인들 다 막 전화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생각나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조선이 나중에 이렇게 독립을 함에 있어서도 조선의 기독교 신자들이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를 믿었지만 감옥에서 한 40명 이상이 개종을 해요. 기독교로. 예.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전파가 되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셌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조선의 이 지도층이 영어가 되고 기독교고 하니까 지도층을 믿고서 도와준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 미국의 교회를 돌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이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기독교가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은 조선은 해방도 안 됐고 그냥 또 대한민국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벌써 그냥 먹혀졌고요. 그리고 6.25 때 한국전 당시에
그 670억 달러, 그 당시 돈으로 67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예. 이걸 지금 환율로 계산하니까 767조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의 GDP로 하면 한 14% 정도를 쏟아붓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이 소위 말해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구해줘야 된다. 그렇게 했고 조선이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일본이 여기서 박해하는 걸 갖다가 자국의 본국에다가 이 편지로 써보내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인권 탄압, 유린 이런 것들이 다 해외로 전파가 되게 된 거고 그리고 3.1 만세 운동 할 때도 그리고 그 독립선언서 뭐 33인 그 쓰신 분들 독립 지도자, 민족 지도자 33분 중에 16명이 기독교이고 불교가 1명인가 그랬고 2명이죠, 2명인가 그랬고 나머지가 뭐 전도교. 그 당시에 기독교 신자들이 뭐 1%도 안 되는 인구였음에도 불구하고 16명이나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 생각하는 건 낫네요. 지금 자 기독교를 진심으로 원래 그 근본 기독교를 숭상하는 분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부르게끔 말하게끔 한 사람들보다 그 당시 1%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긍정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이제 노비 해방이 일어나는 것도 복음을 듣고서 갑자기 깨우쳐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이게 기독교가 깨달음의 종교였어요. 그렇죠. 깨침의 종교죠. 깨우쳐가지고 자기가 노비 문서 불 살라고. 원래 공부하던 이제 그 성경 외 전서지만은 도마복음 되면 도마복음이요. 도마복음이나 마리아 정서 보면 기독교는 믿음이 종교라는 믿음을 떠나서 믿음을 또 올라서 깨침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이제 4대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렇게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역시 처음에는 믿음만 끝나는 것 같지만 좀 들어가면은 깨침을 가리키고 깨침을 위해서 자 주여 하려면 주여 해도 나 만시 와야지 자 천국에 하나님이나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인간이 죄가 많은 인간이 바로 하나님 자리로 가려면은 자기가 그만큼 깨쳐야 되는 얘기죠. 그죠. 깨치고 은행일치가 그 당시에는 은행일치가 된 게 그래가 뭐 노비를 갖다가 자기 딸로 삼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다 나왔다고 해요. 그랬고 그리고 옛날에는 남녀가 이 밥상도 같이 안 썼는데 그 자기 와이프로 하더라도 저 밥상을 딴 데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니 부엌에 가가지고 부뚜막에 앉아 먹고 막 그랬다고 그런데 야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사람을 만든 게 우리인데 우리가 이거 노비를 사고 팔고 하는 거 안 된다. 그리고 여자도 내 와이프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었는데 우리 같이 밥상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밥상도 겸상을 하게 된다. 그 습성이 제가 어릴 때도 큰 집에도 그랬어요. 그래. 우리 이제 옛날에 사랑이 먹길래 대바라 하는 거 대발이 나오고 거기도 보면은 그 김혜자 선생님하고 이쪽 여성들은 옆에 밥상에서 먹고 남자들만 이쪽 밥상에서 먹고 그게 생각나니까 저는 옛날에 저도 그거 봤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으려면 일단은 노비를 해방시켜야 되고 첩을 없애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조건들이 엄청나게 까다롭더라고. 세례도 아무나 안 줬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지금 간통죄라든지 뭐 낙태죄라든지 그렇게 다 5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때. 그러니까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 기틀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거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 왜냐면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뭐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다 사유재산, 법치.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11조 내는 그런 관습들이 세금으로 들어가가지고 세금도 소득에 따라가 차등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가 안 되면은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는 거고, 북한에 지령받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소프트웨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고 이제 소위 말해가 동성애를 퍼뜨리고 낙태죄를 없애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밤에도 24시간 돌아가면서
철야 기도를 대한민국이 망하지 맞습니다. 말게 철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기도의 힘으로 지켜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 저도 금요일 11시 밤 11시 밤에는 철야 예배를 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철야 예배가 끝나요. 매주 금요일 날 가고 화요일 날도 이제 느헤미야 국가 기도회도 가고 일요일 날은 또 예배 드리러 또 교회도 가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 생각이 나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두 놈이 예수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예수쟁이도 아니고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뭐 집안이 이제 불교 계통이니까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했고 불교 쪽으로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싫었어요. 하여튼 이 학교 딱 들어갔을 때 아우 졸업 언제 하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가서 이제 3년 동안 기독교에 좀 물을 먹었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완전 잊어버렸는데 그러다 이제 다른 공부를 하다가 이 고대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딱 걸리는 게 아니고 공부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독교더라고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이제 손혜도 선생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걸 공부하려면 기독교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딱 보고 이제 공부하니까 이거 제가 옛날에 불렀던 그 찬송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개국조인 염제 신용씨를 찾는 노래라는 사실을 알았죠. 물론 기독교는 다르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보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왜 교회가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세워졌는지 그래서 방방곡곡에 세워졌을 때 왜 이렇게 찬송가 소리가 크게 들렸는지 이게 왜 그 소리가 천지를 울렸는지 우리 한반도를 울렸는지 그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다시 공부하게 됐죠. 그러면서 한 10몇 년 동안 엄청나게 공부했습니다. 엄청나게 공부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 내용도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이끌려고 가지고 여기서 손을 잡고 다음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고리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고리 역할이 바로 고대사더라고요. 고대사를 바로게 얘기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이고 우리 조상을 가장 잘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를 사실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옛날에 춘추해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그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때 외에는 교회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전에 이제 할 때 하모니가 좀 불고 있거든요. 그럼 무반의 악기를 부르면은 나오는 게 찬송가 소리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나오면 그 찬송가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기독교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마음을 발현시키면 바로 기독교가 바로 오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 게 바로 돕니다. 애국가가 찬송가예요. 국민들이 애국가 부르면서 이 기독교를 개독교를 하면은 그거 좀 난감하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고조선 역사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중 전쟁이 단지 관세 전쟁이고 중국이 좀 까탈을 부려가지고 미국이 손봐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제가 봐서 양국의 대결, 최후의 결전. 그러니까 신농 염제시족과 헌원 황제족이 그러니까 참과 거짓, 그러니까 문화를 이 현 인류 문명의 문화를 만든 염제 신농시족하고 맨날 그것을 뺏어다가 자기 거라고 우기고 힘으로 밀어붙인 거짓말만 앞세우던 황제 헌원족과 그러니까 참과 거짓 싸움이 바로 미중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미중 전쟁에서 자 이제 앞으로는 참이 이기겠습니까? 거짓이 이기겠습니까? 참이 이기죠. 참이 이기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예언세도 뭐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반도 주변으로 해서 모든 군사 장비가 딱 정해졌을 때 지금 묘하게도 중국에서 에볼라 터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에볼라가 터졌다는 기사는 안 나왔는데 그 홍콩의 연구진이 그 에볼라 균을 갖고 있는 과일 박쥐를 잡아가지고 그 검사를 해보니까 에볼라 균이 있더라. 사실은 거기
통제를 해버리면 예. 에볼라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번에 저 방송했던 내용이 홍콩의 100만 시위는 중국의 붕괴의 신호탄이다 이런 것을 방영을 했습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그것이 올해 내년 상간 안에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미국이 어느 순간에 손모기 전에 어떤 병으로 어떤 결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그건 천천히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원시 반복하는 때 그러니까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뿌리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대입니다. 이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이런 역사 공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 그 남재준 전 국정원장님 지금 감옥 계시는데 아직도 계십니까? 아직도 계시죠. 예. 거기 가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대선 캠프에서 제가 공보실에서 보도자료 써드리고 했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야 중국 쪼개지려면 망하려면 몇 년 걸리겠나 물어보시길래 1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3년이면 충분해 그랬는데 그게 2017년 뭐 초반이었거든요. 2018년 초반, 2019년 초반. 네. 그 이제 3년 차 들어가는 거죠. 예, 3년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 말씀대로 난 처음에 무슨 소리가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올 연말 되면 근데 그분들 같은 갈것 경우는 같아요. 군사 작전이라든지 군사 작전한 분들은 이 군사 작전을 그냥 군사적인 것에 보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까지 다 보거든요. 그분은 한하게 완전 도 같은 아니 근데 이게 좀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군발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할 게 아니라 엄청난 공부를 해야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장군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엄청나게 많은 사절을 또 보신 거고 하늘 토할 정도로 공부하신 거죠. 근데 다 이런 시점이 돼서 이렇게 하니까 참 우연치 않은 방송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난 처음에 머리가 커여가지고 도산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고소도 많고 뭐 이 책을 엄청나게 읽으시네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돼. 자 이제 고조선 역사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강의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는 현 인류 문명이 문화를 창조한 민족이고 그 문화를 더욱더 발전시킨 것은 유태인들이었어요. 유태인들이고 그 유태인들이 그 성경을 해가지고 이 전세가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반으로 지금 전 세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문화입니다. 종교 문화입니다. 사실 종교를 모르고 정치를 논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문화 강국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누가 자, 우리 본루인데 중국 애들은 우리 것 베껴다가 자기 거라 우기는 애들이에요. 자, 이제는 이것이 정반합해서 합의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그럼 누구한테로 어떤 그 힘이 쏠리겠습니까? 오리지널한테 가는 거. 오리지널한테 가는 거죠. 원래 오리지널이 노열티 다 책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필망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반드시 망하고 그 자리를 우리가 뿐만 아니라 유태인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한국이면 한국. 가나안이겠습니까? 아니야 지금 말해 땅을 차지하게 되면 가나안이겠습니까? 중국 대륙입니다. 그렇죠? 중국 대륙 예전에도 일본 애들이 와서 데리고 와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만주에다가 만주국을 세워주고 그 아슈케나지가 유태인들한테 돈 받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유태인들이 항상 그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 원래 자기의 본향이니까. 그걸 공부를 좀 하는 분들은 저희 성수하던 깊은 공부를 하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실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본향으로 와가지고, 자, 본향은 좀 저희 아메리카도 그렇고, 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이 뜻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암만, 쟤네들이, 지금 미국이 저렇게 안 해도 암만 어떤 힘이 세고 저를 복숭아시키려도 하늘에서 허용치 않으면 불로 치고 물로 쳐버립니다. 이때까지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이 사와 같기 때문에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고조선 역사,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조선 역사 부분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계속 듣다 보면 그렇구나.
하고 이것을 또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어떻게 반복하냐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선생님 어떤 강의로가 정리한 거고 정리하고 제가 덧붙인 거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 내용이 근문식에 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문식이 지금 맨 처음 들어갔는데 40만 재산 10자 들어간다. 40만 자 한 100자? 100자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다 같이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알게 되고 저도 이제 다시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태양신 희와 주씨. 이분은 희와 주씨는 저는 고향의 아버지이면서 염제 신동훈 씨의 첫째 사종자, 그러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손, 첫째 아들인 분이십니다. 자, 저는 고양시를 구체적으로 말하기에 앞서서 이제 나중에 저는 고양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신동 씨의 아드님이고 제전의 생신부, 우리가 생신부, 우리가 소학을 보게 되면은 부생 모육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마가 낳았는데 왜 아버지가 낳았지? 이런 말이 그냥 부생 모육은 아버지가 씨를 뿌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생신부라고 이렇게 말습니다. 생신부이신 희와 주씨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시 고조선의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조선이란 말 자체가 사람의 이름부터 나왔으며 조자의 세 번째 글자는 일자. 일자도 역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동씨 네 아들이 넷이 됐고요. 중해 희수. 중 한 분을 가리키며 이들 가운데 사종자이신 희와 주씨를 가리킵니다. 이 중이죠, 그렇죠? 사서에 언급되어 있으나 호남생 영양 황조시에 발견돼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예요. 요게 이제 1959년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발견된 게 얼마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현대화 되면서 자꾸 파면 팔수록 시대가 하나씩도 더 윗게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조선, 그러니까 고조선의 그거하고 고조선은 즉 중국의 자기네가 이제 그러잖아. 중국 애들이 자기는 현 인류의 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염제 신동 시대가 뿌린 거지. 얘네들은 약탈만 하고 사냥만 하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자기가 그 안에 덮어버려요, 그냥. 자, 이것이 반대 대화주의 이게 벼씨 아닙니까? 벼씨. 벼화자 비슷. 벼화자. 이게 벼화자예요. 대화주씨 이렇게 됩니다. 자. 춘추 자신의 열산씨는 이분이 바로 이제 연제 신누씨를 가리키죠. 아들 주로 지기라 하고 하나 이전엔 제사 지냈다란 말을 있습니다. 이게 춘추 자시전에. 자, 그 열산씨는 역산씨라고 합니다. 신누씨의 탕생진 역산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고 주는 중이라고 표현한다는 말에 조져서 뒤에 중환이 중녀라고 쓴 인칭이 만든 근문이 되는 글자를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중화민족. 거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순임금에도 이런 게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 거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공자 사상을 만들고 한 것이 공자는 동이죠. 신동 염제 씨의 그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화 민족을 그 문화를 포대시킨 것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인데 자기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자한테 우리가 중화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근본에 대한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영양 황제초에서 출토된 청동이는 당시 박그린 솥인데 그 솥에는 많은 청동이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이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얼굴 새겨져 있는 여기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안 찍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 솥에 얼굴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정이라는 명문에 아버지를 받들어 인다. 아까 그거죠.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양족을 받들어 인다. 그래서 이은대 가지고 이제 회화 주시. 그러니까 근데 요거를 도깨비 기자로 봤어요, 얘네들은. 육가애들은. 옛날에 사학자는 근데 이게 도깨비 기자로 이게 도깨비다. 그래서 사자 도깨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희자예요. 희자. 이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고군물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송대 때부터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나온 자료가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그때는 답보 상태에 있었죠. 청나라 때까지. 근데 청나라 때 말기 그때부터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공산당이 돼 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연구가 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받들어 인다. 즉 아까 그 글자야. 그 하나. 인다가 이게 받들어 가지고 머리에 이고 다닌다. 이거. 예, 그렇죠. 그 뭐 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 서울 사람도 모르나 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 모르게. 아 몰라요. 머리에 인다고 머리에 이렇게 저기 머리에 올려놓는다. 아예 그 선생님도 경상도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썼으면 죄송한 것도 없죠. 참 원래 표준말은 경상도말이 표준말이에요. 옛날 신라 때 표준말이 어디겠어요? 경주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단지 조선 때 500년 동안 서울이 한양이 중심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말이 표준이 된 거죠. 그거예요. 자, 봉지에서 사람 인이 소리가 생기는 새로운 색이 나온 글자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글자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희라는 본래의 글자는 여러 가지로 읽기도 하는데 양자, 인자, 개자, 족자. 아까 얘기했죠. 이 양뿔, 이 양이에요. 양머리. 이 사람 인자, 이을 개자, 발 족자 이렇게 됩니까? 글자 하나를 하나, 둘, 셋, 네 개로. 그렇죠, 네 개죠. 읽는다고요? 아니 읽는 게 아니고 이 네 개가 합쳐가지고 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화, 주시, 희자 요게 되게 이름이. 이거 그럼 이거 하나 연구하려면 책을 몇 권일까?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책을 주실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주십니까? 그러니까 옛 옛날 사람 어떻게 이 문자를 읽고 어떻게 해가지고 역사가 왜곡되는가 이걸 네가 확인해봐라 하는 걸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고군문에서 그 근문에서 청동기에서 근문이 나오는데 그게 글자가 만 몇 개인데 근데 만 몇 개인데 그 만 몇 개 고조선에 관한 문자는 1000개에서만 알면은 1000개에서 100개만 확실히 알면 해석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 발견되는 그것은 한나라 거도 있죠. 한나라 때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나라 거보다 고조선에 그때 역사가 하나의 역사선이 있어요. 나온 게 있는데 그 역사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 역사는 네가 100개만 열심히 공부해봐 그러더니 글자 100개만. 글자 100개 보려면 1000권의 책을 봐야 돼요. 몇십 년 걸리네. 글자 100개를 보려면 몇십 년 걸리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글자가 본체는 인이고 인이고 도리어 양은 양은 있지 않습니까? 양은 양으로도 읽고 일로도 읽습니다. 옛날에 글자가 많이 없을 때 뜻이 같으면 음만 같으면 뜻이 달라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할 때 조자 밑에 그 밑에 옆제 오른쪽에 배주자 배주자가 잠배자인데 잠배자가 없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배니까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음이 비슷하면 그냥 갖다 붙였네. 또 갖다 붙였죠. 양을 양으로 보고 양족이고 그러니까 태양을 쓴 사람 자 일로 발전 여기서 바로 뭐냐면 일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로 발전해서 춘추시대 사람들은 희라고 읽고 한국 사람은 해라고 말하는 글자가 된다. 근데 양족인데 여기서 태양이 나오고 이 일자로 읽기도 하고 이 결과적으로 이래가지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고 태양 양자로 바뀐 거고 바뀐 게 아니고요. 이 글자를 밝을 양자를 이 양자를 이렇게 밝을 양자를 읽기도 하고 해일자도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야,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정확할 수가 없구만. 그러니까 이게 막 상해 문자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문자가 사람의 인지가 발달할수록 글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엔 고개 하나다가 근데 음이 갖다 붙여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표문자는 음대로 따라 쓰니까 되는 거예요. 발음 나면 쓰면 되는데 이 뜻 글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글자도 생기기도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에는 이 정자를 몰라요. 간자를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대만은 자기는 중국의 본류이기 때문에 정자를 공부해요.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정자를 공부했죠. 나중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또 간자를 또 공부하게 됐고 그랬는데. 그럼 이 한자들이 옛날에 그 중국의 왕족들이 쓰던 그 한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왕족들이 쓰는 한자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기 중국 대륙을 지배하던 왕족 출신들이잖아요. 그죠, 왕족 출신 맞죠. 네, 그것은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교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전 몰랐죠. 중국에서 뭐 그런 말 하는지. 그 사람은 이해관계 좀 되고, 우리 애들 와가지고 이제 그 교수에 은퇴해가지고 그냥 서울사원사 애들한테 중국 가르치는 중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 글자 염제조 집안의 상징이 양이고, 양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이 되는데 공군은 자신의 옛길을 모아 집대성했다는 서에서 희화라 쓰고 기록하고 유임금 시대로 꾸몄으면 알 수가 있다. 자, 유임금 시대는 요 대화 주시 한 2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얘가 이제 내명 희화, 흠약 조 한천, 역상 일월 성진, 이게 이제 요조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유임금 희화에 명하여 광단 하늘 공경을 해와 달리 별빛으로 살피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든요. 희화가 나와요. 공자가 얼마나 그 사기꾼입니까?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이수진 장군이 심사위원장에 이수진 장군, 심사위원장에 이수진 장군을 낳고, 심사위원장에 김유신을 낳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거 맞습니까? 아니요. 저도 아니죠. 그런 얘기입니다.